(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3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언도받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순국합니다. 김훈 작가의 소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일생을 영웅이 아닌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작가는 안중근의 대의보다도 안중근의 가난과 가정사를 비롯한 개인적인 면을 그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영웅이 대한제국 의병대정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안중근 의사를 그리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우리가 아는 안중근은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 중 극히 일부입니다. 안중근 의사 역시 우리처럼 감정과 개인적인 삶이 있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안중근은 황해도의 호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몸 편하게 살려고 했다면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었던 상황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안중근은 사격의 명수였습니다. 화승총으로 10m 밖에 있는 동전을 맞힐 정도였습니다. 안중근은 백수이기도 했습니다. 독립투사가 직업이었으니까요. 상해에서 국권회복 투쟁을 하려 했지만 돈 많은 한인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908년에는 무장의 병대를 거느리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지만 전투 중 잡은 일본군 포로를 살려주고 역습을 받는 바람에 아군에게도 외면받습니다. 안중근은 강도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계획을 세우지만 여비와 숙박비가 없어서 이석산을 권총으로 위협한 후에 100루블을 강제로 빌렸습니다. 안중근은 부하였던 우덕순과 함께 암살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우덕순도 담배를 팔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가난하고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27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무기력하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완용과 송병준을 비롯한 친일파와 일본의 지시에 휘둘렸죠. 국권이 넘어간 후에는 일본 황족보다 낮은 지위인 이왕으로 살았습니다. 독립의지조차 없던 그는 국왕 자격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악질은 송병준, 이완용 등 친일 매국노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세력을 대리해서 나라의 권리를 팔아먹으며 그 와중에 자기 이익을 살뜰히 챙깁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들어왔을 때에는 친미주의자로 모습을 바꾸고 친일 부역 시절에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대대손손 후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가족들은 개고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힘겹게 독립이라는 열매를 땄는데 딴 사람은 맛도 못 보고 옆에서 누워 자거나 놀던 엉뚱한 놈들이 챙겨먹은 셈입니다. 안중근은 장남이자 남편이며 아버지였습니다. 안중근은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상해에 있어서 부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 16살에 김아래와 결혼해서 2남 1녀를 두지만 이름뿐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늘 집을 비웠기에 아내가 혼자 세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한창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했던 아이들의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안중근 의사 사후에도 가족의 고초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 가족은 30년 동안 도피와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가장 아끼던 큰아들 분도는 7살에 누군가에게 독살을 당했습니다. 1939년 10월 16일 이토 히로부미 사망 30주기 기념행사에서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안준생은 이토 히로부미 아들인 이토 분기치에게 저격 사건에 대해 죽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전력으로 보국의 정성을 다하고 싶다며 사죄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아버지 안중근을 모욕하는 동시에 친일 행각으로 보였을 겁니다. 백범 김군은 안준생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중국 경찰에 안준생을 죽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웅으로 추모되던 아버지와 늘 비교되고 반평생을 떠돌아 살면서 원치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안중생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안준생 가족은 사죄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고급 주택을 받고 짧은 시간이나마 편안한 생활을 했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생략한 채 극히 일부분만으로 그의 행동을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해방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의 가치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과 후손들에 대한 대접과 존경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일 매국노 후손들의 위세가 더 커지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신 독재를 하려다 죽은 박정희는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가 되어서 조선의용군을 비롯한 항일 세력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변신해서 대통령이 된 그가 친일 세력들을 품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딸 박근혜가 중고교 역사교육에서 근현대사를 없애려 한 이유 역시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산 환수는 정의 구현의 첫걸음이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친일파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단호하게 처벌한 프랑스와는 너무나 다른 부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정확히 70년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같은 날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친일파였던 다카키 마사오를 사살하고 대한민국을 독재의 늪에서 구해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과 김재규 씨의 의거일 날짜가 같은 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근대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가 바로 서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친일파들의 행적은 철저히 파헤치고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은 환수해야 우리의 정의와 미래가 바로 설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에 대한 조명과 예우, 후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기꺼이 개인과 가족의 삶을 희생하기로 한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있으니까요. 영웅 안중근보다 인간 안중근의 삶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